당신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원전 정비 독점 구조와 인공지능, 즉 AI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럼 한전 KPS는 어떤 회사일까요? 한전 KPS는 1974년에 설립된 전력설비 정비 전문 기업이에요. 국내에 있는 모든 원자력, 화력, 송변전 발전 설비를 정비하는데요. 한국전력과 그 발전 자회사가 핵심 고객사입니다.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 수력 사업이 있는데요. 국내 모든 원전을 정비하고 UAE 바라카 원전도 정비하는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두 번째는 화력 사업으로 매출의 34%를 차지해요. 석탄과 가스 발전 설비를 정비하지만 봄철 미세먼지 정책으로 석탄 발전 이용률이 줄어들면 타격을 받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송변전 사업으로 7%를 차지하고요. 마지막으로 UAE 바라카와 같은 해외 및 민자 발전사 대외 사업이 합쳐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한전 KPS의 경쟁력은 원전 정비 독점 구조에 있어요. 국내 원전이 늘어날수록 해외 원전 수출이 확대될수록 이 회사의 매출도 자동으로 성장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왜 지금 한전 KPS에 주목해야 할까요? 3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AI 전력 수요와 원전의 연결고리예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거 아시죠? 챗GPT 하나 쓰는 것만 해도 구글 검색 10번 수준의 전기를 쓴다고 해요. 이처럼 AI 서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이용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원전이 더 많이 돌아갈수록 정비 물량이 늘어나고 그 정비를 담당하는 한전 KPS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2026년 실적 반등 신호예요. 2025년에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으면서 퇴직연금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는데요. 2026년에는 원전 이용률 상승과 함께 영업이익이 1,800억 원으로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364%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배당 매력입니다. 2026년 기준 배당 수익률이 4.18%고요. 배당 성향도 72.9%로 업종 내 최상위 수준입니다. 여기에 순연금을 4,700억 원이나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 안정성도 매우 높아요. 공기업 특성상 배당이 꾸준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최근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부각됐는데요. 사실 미국은 원전 인력 5만 8천 명 중 4만 명 이상이 이미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련 인력이에요. 즉, 미국의 대형 원전 정비 역량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전 KPS가 미국 대형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성장 기대감을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2026년 예상 매출액은 1조 6,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성장합니다. 영업이익은 1,800억 원으로 28.6%나 급증하고요. 영업이익률도 9%에서 11%로 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던 건 경영평가 B등급 때문에 퇴직연금 등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회성 요인이라 2026년부터는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배당 측면에서도 2026년 주당 배당금이 2,400원으로 전년 1,651원 대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인 밸류체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전 KPS가 성장하면 어떤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받을까요? 크게 4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쪽으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BHI, 우진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왼쪽으로는 발전 설비 수요처가 있고요. 셋째, 오른쪽으로는 AI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SMR과 원전 건설 생태계 파트너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밸류체인 기업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밸류체인 첫 번째, 원전 건설과 정비에 직접 연결된 기업들입니다. 한전 KPS가 정비 물량을 늘릴수록 원전 설계, 기자재, 안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인데요. 가장 먼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같은 원전 핵심 기자재를 국내에서 독점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전 KPS 정비 물량이 늘어나면 교체 부품 수요가 직결되는 구조고요. 신규 APR 1400 수출과 소형 보드런전, 즉 SMR 사업으로 중장기 성장도 기대되는 최직접 수혜주입니다. 두 번째는 한전기술이에요. 원전을 설계하고 인허가를 받으며 기술 지원을 하는 회사인데요. 한전 KPS와 동일한 생태계에 있어서 신규 원전이 건설되거나 수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수주가 연동됩니다. 이 회사도 최직접 수혜주예요. 세 번째는 우진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 제어 부품을 국내에서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 때마다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원전 수명이 연장되거나 신규 건설이 되더라도 수혜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BHI예요.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의 열교환기, 압력용기 같은 보조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전 KPS 정비 물량이 확대되면 교체 부품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밸류체인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혜 기업들을 볼게요. 논리 흐름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AI 서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원전이 풀가동되고 이에 따라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확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 설비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대표적이에요.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GIS 같은 전력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두 회사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2026년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변압기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와 전동기를 전문으로 하는데 원전 발전량이 늘어나면 송전 용량이 함께 확대돼야 하거든요. 이때 변압기와 차단기 교체 수요가 발생합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쪽으로도 연결돼요. AI 데이터 센터 전용 전력원으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수주를 따내면 나중에 그 정비는 한전 KPS가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원전 수명 연장 결정 시 계획 예방 정비 일정이 확대되면서 한전 KPS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밸류체인 세 번째, 원전 수출과 해외 사업 확대 수혜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정비 재계약 여부가 단기 모멘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9년에 체결한 5년 장기 정비 계약이 2024년에 만료됐는데 현재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고 바라카 사우기도 상업운전을 시작해서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출 협상도 계속되고 있어요. APR 1400 기반으로 유럽 원전 수출이 성사되면 한전 KPS의 해외 정비 계약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자재 공급도 함께 연동됩니다. 원전 수출이 패키지로 이루어질 때는 설계는 한전기술, 정비는 한전 KPS, 그리고 디지털 전력망은 한전 KDN이 함께 묶여서 수출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 공기업 원전 생태계 전체가 수혜를 받는 겁니다. 원전 계측 제어 부품의 우진, 그리고 창원 경남 원전 부품 클러스터의 BHI나 성광밴드 같은 중소기업들도 수출 확대 시 부품 수요가 함께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밸류체인 기업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원전 기자재 분야의 최직접 수혜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주기기 국내 독점 제조로 한전 KPS 정비 물량 증가와 직결됩니다. 원전 설계 쪽으로는
한전기술이 최직접 수혜주고요. 원전 계측 제어 부품으로는 우진이 최직접 수혜입니다. 전력 설비 분야에서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혜주로 직접 연결됩니다. 발전 보조기기는 BHI,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렉트릭도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예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이제 밸류에이션과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목표 주가는 NH투자증권 기준으로 55,000원입니다.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3,294원에 16.7배의 PER을 적용한 건데요. 현재 주가 57,400원과 비교하면 목표 주가가 오히려 낮아서 투자 의견은 홀드, 즉 보유 수준이에요. 투자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원전 정비 독점 구조는 흔들리지 않아요. 국내 원전 가동이 확대되면 자동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둘, 2026년 영업이익이 29% 반등해요. 인건비 정상화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는 해입니다. 셋, 배당 수익률이 4.18%입니다. 수년금 4,700억 원을 보유한 공기업으로 배당 안정성이 높습니다. 넷, UAE 바라카 재계약과 원전 수출 확대 시 해외 정비 물량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도 있어요. 경영평가 등급이 다시 높아지면 인건비 재부담이 생길 수 있고 미국 대형 원전 진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석탄 발전 이용률 감소도 계속될 수 있으며 외형 성장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전 KPS는 원전 이용률과 배당에 연동되는 안정적인 공기업 스타일 투자입니다. 원전 수출 모멘텀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배당 수익과 실적 반등에 집중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살펴본 한전 KPS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성장 동력은 3가지예요. 원전 정비 독점 구조, 2026년 실적 반등 시작, 그리고 4.18%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주목할 밸류체인 기업들로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우진, BHI 등을 기억해 두세요. 한전 KPS 본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홀드로 화끈한 모멘텀보다는 안정적인 배당과 실적 반등을 기대하는 중장기 접근이 적합합니다. 다만 원전 수출이 본격화되고 UAE 바라카 재계약이 확정된다면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원전 정비 생태계 전반의 밸류체인 기업들은 지금부터 꼼꼼히 들여다볼 만합니다. 오늘도 가치 사슬 인사이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사이트도 놓치지 마세요. 본 영상은 투자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 하에 하시기 바랍니다.